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줌 강좌가 되겠습니다. 박상록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굴 네, 한번 안녕하세요. 보여주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못 예, 봐서 줌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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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이게 예, 뭐 어떻게 나가지고 켜주십시오. 잠깐만요. 천천히 예, 하십시오. 예, 잘 안 되시면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준민 선생님, 박상수 씨 얼굴이 보입니다. 좀 예, 예. 어둡게 보입니다. 아, 아, 차 속에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둡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준민 선생님, 작은 흑영 선생님, 항공찬 선생님, 예, 모두 다 들으시면서 박상록 선생님, 성준민, 작은 흑영 선생님, 항공찬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결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의 결석이 생기면 신장으로 들어가서 신배, 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유레터에서 유리너리 브레드로 내려갑니다. 돌이 막히는 가장 많이 막히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레터와 펠비스 사이 신우신대 결석 부위, 요거는 좁아진 부위니까 여기에 잘 막히게 되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지고 일리아가 아트리 크로싱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있죠. 컴프레션 대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잘 막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너리 브레드하고 유레트하고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누 유레타, 요즘 일리아가 아트리 패싱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리너리 브레드하고 유레타 만나는 부분, 세 군데 돌이 막히게 되겠습니다. 자, 리날 파렌키말에 있는 석회입니다. 신실질에 있는 석회하죠. 석회인데 리날 펠빅 스톤, 펠비스 신우에 있는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은 표면이 러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라 도프를 하면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결석이 어느 정도 크면 뒤쪽에 섀도를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결석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결석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감별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칼라 도프를 띄어서 이렇게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면 이것이 결석이구나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결석의 진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레트로 펠빅 장선입니다. 유레트하고 여기에 신우가 확장이 됐고 여기에 결석이 있는데 결석이 잘 여기에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있죠. 결석이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석이 있죠. 여기에도 이렇게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있어가 결석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호 확장이 되고 이쪽에 결석이 있죠. 여기에서 이 사진에서 사실 여기 결석인데 결석으로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레트로 펠빅 장션의 스톤 결석입니다. 다음에 미드 유레트라 스톤, 이것도 관찰이 좀 어렵죠. 55세 남자분으로 라이트 프랭크 페인으로 왔습니다. 그로스 에마추리아입니다. 쭉 이제 신우가 늘어났고 유레트가 쭉 늘어났습니다. 쭉 따라가니까 이 부분에 여기에 스톤이 어디냐면 바로 유레트가 일리악 브라드 베스라고 크로스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좁아진 부분에 섀도를 동반하는 고에코 결석이 보입니다. 박은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죠? 네,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참 이렇게 줌 강의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직접 만나고 이렇게 화면으로 만날 수 있어가 정말 좋습니다. 사람은 자꾸 만나야만이
여기 인연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인연이 안 생깁니다. 자꾸 사람이 멀어지죠. 그래서 시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나가 정말 좋습니다. 다음에는 유레트로 베스큘러 정션의 스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스톤이 있습니다. 여기 유리너리 브레드죠. 유리너리 브레드고 유트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톤인데 사실 이것과 스톤이냐 아니냐 알기 정말 어렵죠. 칼라 도플러 하니까 이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승에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신우가 늘어나 있고 신배도 조금 늘어나 있죠. 그래서 유레트로 베시큘러 라이트 쪽에 보니까 이 부분에 고에코가 보입니다. 칼라를 해보니까 이쪽에는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동반하는 이 고에코 병변이 보였어요. 여기 유레트로 베시큘러 장션의 스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 좌측에는 소변이 잘 들어가고 있죠. 좌측의 유레트로 베시큘러 장션에서는 유린 제트가 보입니다. 자, 이게 헬류도 아닌데 유린 제트가 왜 칼라 도플러에서 보일까요? 박은식 선생님, 헬류 아닌데 칼라 도플러에서 왜 헬류 신호가 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션 아티팩트입니다. 모션, 예. 모션. 우리가 도플러는 이게 반드시 혈액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에도 움직이는 물질이 되면 보이게 되죠. 소변이 이렇게 쫙 가니까 모션 아티팩트 생깁니다. 가끔요, 선생님들 아사이티스 환자들 초음파하다 보고 복강의 아스파이트인데 아사이티스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환자를 체위 변화를 하면 슈파인에서 대구에서 움직이면 그 복수가 움직일 때 그때 복수의 이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모션 아티팩트죠. 모션 아티팩트입니다. 다시 박은식 선생님, 유린 제트는 헬류의 신호가 아니고 소변이 급속하게 이제큐레이션 되면 여기에 의한 모션 아티팩트에서 생기는 겁니다. 예. 칼라 도플러는 헬륨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액체든지 그 모션이 있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예.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UBO입니다. UFO 그런 거는 정말 많이 들어봤죠. Unidentified Bright Object. UBO는 Unidentified Bright Object. 신장에 무슨 고해고가 있는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다. 칼라 도플러를 띄워보면 칼라 도플러에서 이렇게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면 이거는 뭐 스톤이지만 스톤도 아주 작을 때는 트윙클링 아티팩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UBO를 이렇게 쓰는 물질은 어떤 것이냐, 아주 작은 스톤이 3mm 이하 되면 이 고에코로 보이지만 뒤에 섀도우도 보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 트윙클링 아티팩트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시스트가 고에코로 보이는 수가 있죠. 왜 그러면 작은 시스트가 무에코로 보여야 되는데 고에코로 보일까요? 박은식 선생님. 왜 작은 시스트가 고에코로 보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스트는 무에코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돼서 뭐하고 비교가 되죠? 그 코텍스하고 비교가 돼서 어떤 다른 병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예, 틀렸습니다. 작은 시스트는 왜 고에코 보이냐면 초음파빔이 작은 시스트에 들어가면 리버버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초음파빔이 그 시스트 전배 후배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에코로 보이거나 코메텔 에코로 보이면 됩니다. 우리 GB의 로키탄스키 에이시 오브 사이너스가 알죠? GB 월에 로키탄스키 에이시 오브 사이너스 생기면 거기에 작은 시스터들은 초음파빔이 들어가가 리버버레이션을 일으켜가 코메텔 에코도 보일 수 있고 점상 고에코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시스터가 우리 빌리어리 하마토막 하는 병이 있죠.
간의 작은 바일 닥터들이 딜라테이션 되는데 요 작은 바일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다가 초음파 빔이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면 초음파 빔에서 점상 고에코나 또는 코메트 테일 에코를 보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안 믿는데 박은실 쌤 믿음이 너무 약해요. 믿음이 약한 아니, 믿습니다. 책을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 믿음은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초음파의 믿음을 가야 되면 초음파 책을 많이 읽어야 눈에도 보이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혈관의 배기에 칼시케이션이 되면 고에코를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장에 아큐에이터 아트리 궁상동맥이 있습니다. 궁상동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드니의 콜텍스 메주라의 경계 부분에 옆으로 쭉쭉 뻗는 혈관이 아큐에이터 아트리입니다. 궁상동맥. 이 궁상동맥 이거 보시면 선상고에코가 두 줄로 보이죠. 여기에 아큐에이터 아트리의 칼시케이션이 월 칼시케이션 되면 이렇게 고에코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두 개의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게 파필라의 칼시케이션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주러리 칼시노시스가 있죠. 메줄라의 신장의 콜텍스 메주가 있는데 메주러리 칼시케이션이 생기는 이런 병 같을 때는 여기에 칼날 떼어 보면 고에코의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작은 시스트가 있고 주위에 월이 칼시케이션 돼도 나타나고 또는 월이 칼시케이션에도 아주 작은 고에코는 그냥 점상 고에코를 보이는데 요거는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보이는 고에코이네요. 여기는 리날 아트리인데 인터로발 아트리죠. 인터로발 아트리의 칼시케이션 이 환자는 다이베티스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선상 고에코 보입니다. 칼시파이드 아트리올. 그 다음에 엔지오마이올 라이포마도 아주 작은 거는 이렇게 그냥 라운드한 칼시케이션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리날 시스트 또는 칼리시알 다이버티큐로만의 밀크 오브 칼슘이 침착돼도 고에코가 됩니다. 밀크 오브 칼슘은 포스테리어 코스 섀도우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는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크 오브 칼슘은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는 보이지만 포스테리어 코스 섀도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이번 슬라이드를 마치고 다음에 중부에 있는 슬라이드를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래 되어버렸냐? 슬라이드를 보려고 하니까 네, 되는 거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슬라이드. 예, 두 번째 슬라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슬라이드. 자, 이제 정리가 계속 나옵니다. 박성훈 선생님, 이제 얼굴 잘 보이십니다. 박성훈 선생님. 네. 예. 박성훈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51세 여자분이신데 버틴주 비입니다.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정리죠. 스크린이 초음파 있게 신실질에 연속돼 가지고 중심 에코 복합체로 연속되는 신전되는 익스텐드 된다 하죠. 이런 신실질과 같은 에코로 보입니다. 중심 에코 복합체가 워낙 고에코이기 때문에 이 신실질이 좀 저에코처럼 보입니다. 칼라 도플러상에서 버틴주에 이렇게 헬류시노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종괴 같으면 요걸 저에코를 둘러싸는 헬류시노, 내부로 들어가는 헬류시노가 보이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죠. 버틴주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신장의 수질 사이에
피질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요 수질이죠. 수질 사이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신실질을 이 버틴주 비유로 합니다. 원래 버틴주가 다 있죠. 버틴주가 있는데 여기 많이 두꺼워졌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우리 신장을 보시면 피질은 그로메룰러스 콜텍스가 있고 이게 수질에는 컬렉팅 닥트가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건물로 말하자면 수질은 1층, 중심에코 복합체는 지하, 피질은 2층이죠. 그럼 혈관들은 요 기둥 버틴주 사이에 인터로바를 아트레야 됩니다. 건물로 말하자면 수질은 1층, 중심에코 복합체는 지하, 그 다음에 피질은 2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버틴주는 그 사이에 인터로발 아트리 같은 그런 것이 들어가요. 기둥 사이에 수도 또는 하수구 배관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에는 드로메드리 흠프, 담봉 낙타봉이죠. 담봉낙. 요거는 우리가 발생학적으로 우리가 키드니가 펠빅 캐비티에서 생겨서 이것이 쭉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우측 신장은 리버에 걸리고 좌측 신장은 스프린에 걸리죠. 리버에 비해서 스프린이 훨씬 높은 데 있고 또 크기가 작죠. 그러면 이렇게 스프린에 걸리는 부분은 더 이상 못 자라겠죠. 그러나 걸리지 않는 이 부분이 벌징해가 그로잉하는 것을 이 드로메드리 흠프, 담봉 낙타홍이라고 합니다. 담봉 낙타홍 여기에는 이제 얼른 보면 신종기화와 감별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이 담봉 낙타홍은 신실질이니까 정상 실질의 혈관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종결합하면 이렇게 둘러싸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 신호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드로메드리 흠프가 되겠습니다. 라이트 리버에도 라이트 키드니에도 드로메드리 흠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키드니가 쭉 올라가지고 리버에 걸리는데 리버에 걸리지 않는 로폴이 좀 더 벌징하면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박상훈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자, 네. 이게 담봉 낙타호를 하는데 낙타호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이 들어있습니까? 예? 기름이 들어있죠. 예, 맞습니다. 기름입니다. 물어보면 우리 어서 오세요. 담봉 낙타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물이 들어있습니다. 낙타가 사막을 가니까 물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 고래가 그 바다에서 쭉 나와가지고 그 뿜어내는데 그건 뭡니까? 물입니까? 그 물 아닌가요? 아예 그 저기 물을 흡수해서 새우 먹고 난 물 아닌가요? 물은 아닙니다. 그 고래가 숨을 쉬지 않나요? 숨 쉬는 거죠. 예, 공기를 였다가 확 뿜어내는 겁니다. 예. 물보라고 같이 나오는 거지요. 물 보러. 예, 그러네. 물이 아니고 물하고 공기가 섞이는 겁니다. 네. 다음에는 중복신호입니다. 중복신호는 우리가 61세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검진 초음파로 복부했습니다. 우측 신장에 이상 소견이 이렇게 관찰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우측 신장이 이쪽이 엎어고 이쪽이 로운데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 신장의 중심에코 복합자에 잘려져 있고, 요 보면 하부하고 이쪽은 하부고 이쪽은 상부죠. 갈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칼날 떼어 보니 이 사이에 혈류가 잘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장의 발생학적으로 신장은 한 개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고 여러 개가 뭉쳐지는데 뭉쳐지다가 마지막에는 어퍼하고 로우가 완전히 뭉쳐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뭉쳐지지 않고 어퍼는 어퍼대로 유레타가 나오고 하부는 하부대로 유레타가 나오가 두 개가 있는 결국은 중복 신우도 되고 중복 유레타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러 해가지고 신장의 위쪽, 아래쪽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이게 이제 드로메더리 더블 펠비스 앤드 유레트락하고 또는 주플케이트 펠비스 하기도 합니다.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컴플리트 타입, 인컴플리트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퍼 쪽, 로우 쪽과 만나가 코먼으로 형성돼가 여기 들어가게 돼. 이 인컴플리트 타입이 되고 인컴플리트 타입, 컴플리트는 아예 두 개가 각각 유리너리 프레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 키드니입니다. 호수 키 마제신이라고 하죠. 마제라 하는 것은 말맞자, 쟤는 신발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콩팥입니다. 그 말에 있는 뭡니까 신발이 있죠. 이게 이제 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키드니가 발생학적으로 이제 어퍼폴이나 로우폴이 만나버리는 거죠. 이스무스가 합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초음파에 보시면 자 abdominal aorta고 vertebral body고 여기 abdominal aorta고 IVC인데 여기 SMA입니다. SMA하고 abdominal aorta 사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소프티슈가 보입니다. 여기 SMA,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스토막이죠.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SMA하고 abdominal aorta 사이가 벌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물론 호수 키드니도 있고 또 리트로페리토니얼 림포마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리트로페리토니얼 파이브로시스도 이렇게 벌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리니아 프로를 보니까 여기에 라이트 키드니, 레프트 키드니입니다. 여기 로우폴이 여기에 만나져 있습니다. 이런 호수 키드니가 CT를 보시면 이쪽이 라이트, 레프트 중간에 이렇게 만나가 소티슈가 있습니다. 키드니의 양쪽 키드니가 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에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호수 키드니입니다. 역사에서 유목민족이 농경민족을 늘 침략을 했죠. 유목민족 때문에 농경민족이 엄청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고군이 완전히 전 세계를 그 당시에는 다 점령했다고 봤죠. 그때 누굽니까? 몽고의 그 칸이 죽지 않았으면 아마 다 징기스칸 군이 폴란드, 헝가리를 다 러시아를 아작내고 아마도 오스트리아, 프랑스 다 점령했을 겁니다. 스페인까지 다 점령. 이 기마 민족들이 이제 결국은 굉장히 기동력 있고 한데 결국은 기마 민족의 가장 중요한 말의 장구가 뭐가 제일 두 개가 중요했겠습니까? 말의 등자죠. 등자죠. 등자하고 그 말의 마제죠. 그렇게 말이 오래 달리면 말에다 신발을 시키면 새 신발을 끼면 말이 다 따라가지고 가지를 못하죠. 이렇게 이제 말에다 새 그거를 말 신발을 시키는 바람에 말이 이제 발이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군인은 말하자면 군화를 신고 가는 것과 똑같죠. 등자가 발견되는 바람에 사람이 마루에서 하사를 고삐를 안 재고 등자에 의지해 내가 활을 쏘죠. 옛날에 영화에 보면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등자가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병은 지금처럼 기병처럼 이렇게 손이 자유롭지 못하고 한 손은 언제든지 고삐를 쥐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병이 몽고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참 말이 기병이 그때가 몽고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 그 다음에는 신결석이
되겠습니다. 아까 신경 쓰였는데 중복이 되네요. 그러면 그 마제신까지 하고 오늘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박상수 쌤 오랜만에 오셨는데 질문 좀 부탁합니다. 질문 좀 해주십시오. 아무거나 해도 좋습니다. 예, 잘 안 들립니까? 소리가 마이크 안 됩니까? 잘 들려요. 아, 예, 잘 들려요. 질문이 없으면 내가 한번 질문할까요? 예. 역사의 이야기인데 저도 약간 궁금했는 게 좀 있었어요. 몽고가 우리나라를 고려시대 때 몇 차례나 침략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몽고 대제국이 전 세계를 아작을 냈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침략해가 한 번에 아작을 못 내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건. 그래도 황광찬 무신 쌤, 정권이었으니까 예? 무신 정권이었으니까 뭔가 그 수군이 군대를 야근 많이 예, 잘 다루고 그런 군대 문화가 좀 잘 발달돼 있어서 그러지 아, 않았어요. 아, 무신 정권이었기 저도 그렇게 때문에.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답니다. 이 몽고군이 고려를 치는 때 주력 군대가 아니었답니다. 소위 말하면 몽고에서도 그냥 이부 군인 병력이었대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수부타이라든지 이런 참 대명령이 왔는 게 아니고 몽고에서 2급 내지 3급군이 들어왔어. 그 당시에는 그냥 완전히 점령하다 보나 그냥 털고 오고 이런 좀 노략질에 가까운 행태였답니다. 두 번째, 강화도가 몽고의 그 무신 정권에 끌려갔는데 몽고는 왜 그 바다를 못 갔을까요? 수군이 없잖아요. 몽고에는 기병밖에. 그 수군도 있겠는데 그렇게 바다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잖아요. 강화도하고 인천하고는 그렇게 뭐 멀지는 않잖아요. 뭐 조만한 배라도 동원하면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몽고는 수군을 처음에는 뭐 자체 수군이 없었죠. 나중에 일본을 정벌할 때도 우리나라 수군을 동원했고 베트남을 침략할 때도 월남을 침략할 때도 송나라 수군을 동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몽고 강화도의 갯벌이 굉장히 길었대요. 그래서 상륙작전의 가장 나쁜 것은 해안 갯벌이 길면 위에서 화살로 쏘면 이거는 완전히 밥이랍니다. 그래서 강의 폭은 넓지 않지만 강이 아니라 바다의 폭은 넓지 않지만 갯벌이 발달돼가 이게 상륙작전 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무신정권의 아들이 보면 정규교는 강화도만 지킨 데 쓰고 사실은 본토는 거의 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해안가 쪽은 이제 있었으니까 그 배로 고려가 원래 해군이 강했잖아요. 해군이 강하니까 연안으로 해가지고 개성으로 됩니까? 강화도 쪽으로 그 물자가 계속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버티는. 처음에는 몽고군들이 이 고려를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지구전이 되니까 야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얘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연안에 그 거점에 물건이 배가 출항하는 데를 아작을 냈대요. 강화도를 직접 공격보다는 강화도로 가는 배들이 출항하는 데를 집중해 가지고 결국 강화도에 있는 무신 정권들이나 야들이 굶어 죽을 정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려의 무슨 왕이 야들을 무신 정권을 타파해라. 그렇게 무신 정권이 몰락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라. 박상로 선생님은 좀 이해가 됩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저도 얘기라서. 몰랐어요. 그게 몽고의 주력권이 아니었대요. 몽고의 주력권이 아니었고 몽고의 털, 한국으로 왔는 건데 점령보다 털로 근데 유럽 정보를 할 때 패스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몽고군은 별로 패스트 안 걸렸습니다. 패스트는 몽고군들은 굉장히 면역이 강했거든요. 유럽이 아작 낳는 게 패스트였습니다. 저쪽에 흑해 위에 무슨 도시가 있는데 굉장히 흑해 번성했는 제노바의 무역 거점이었대요. 몽고군이 거기에 공략하다가 이제 본고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에 걸린 애들이 시체를 갖다가 공성기에다 던져가지고 예, 그 얘기는 제노바 들었어요. 그로 던졌대요. 그래서 패스트 옮겼는 게 몽고군이 해가지고 제노바 그 영에 있는 흑해의 무슨 도시를 해가 옮겼답니다. 그래서 몽고군들은 이 패스트에 대한 면역이 강했대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은 그 뭡니까? 그 일본 사람은 이질에 걸리면 옛날에 다 죽었는데 한국 사람은 이질에 걸려도 죽지를 않았죠. 면역이 있는 거죠. 패스트 때문에 작살난 게 아니고 유럽이 패스트 때문에 패스트를 했는데 패스트가 엄청난 그 역사에 영향을 안 끼쳤습니까? 인구가 박살나니까 패스트 때문에 유행대가 좋은 점이 있었대요. 패스트가 죽어보니까 죽은 사람이 재산을 살은 사람이 다 챙기게 돼. 그래서 유럽의 이태리 같은 데는 패스트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재산이 죽은 사람 재산이 살은 사람 가니까 부가 개인당 재산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문화재도 사고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문화가 발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다른 선생님 또 이야기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오늘은 뭐 패스트 고맙습니다. 이야기하고 몽고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있습니다. 밤이랑 여보 토란 냉장고에 그냥 넣어놔? 음. 네 개.